우리나라에서 벼농사가 처음 시작됐다고 전해지는 영산강 상류. 황룡강과 극락강 사이에 펼쳐진 넓고 비옥한 평야. 풍부한 수량과 농사짓기 좋은 땅에 농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활의 터전을 잡기 시작했다. 광주광역시 마륵동. 예로부터 농업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지역에 마을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있으니 바로 광산농악이다. 농악, 그 중에서도 호남 우도 농악은 전라도의 서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다. 이 지역에 연주되는 농악은 좌도 농악에 비해서 비교적 가락은 느린 편이지만 그 가락을 맺고 푸는 기교가 뛰어나서 다른 어떤 지역의 농악보다 아기자기한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상수의 구포놀이나 장구춤 같은 춤성이는 물론 연주법도 다양해서 훨씬 더 화려하고 섬세한 흥취를 느낄 수 있다. 농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농악은 흥겨운 가락에 이곳 사람들의 예술 정신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호남의 농악 가운데 변주가락으로 연주되는 음향법이 특징인 광산농악이 있다. 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에 전승되어 온 판군농악을 중심으로 칠석동의 꽃싸움 놀이농악, 소천동의 당산농악, 산월동의 풍장농악, 옥동과 요계동의 걸림농악 등 광산 지역에서 연주되어 온 다양한 농악을 집대성한 광산농악은 가락이 흥겹고 몸동작이 유연해서 호남 우도농악의 대명사로 불린다. 광산농악은 가락의 변화와 기교가 다양하고 뒷지배의 구성이 조직적이고 다채로운 것이 특징인데 판굿은 광산농악의 중요한 요소로 정교하게 발달되어 전승되어 오고 있다. 매구야! 이 집 장광은 수천 년, 수만 년 대대 손손 내려온 장광인데 이 장광이 장맛이 어떻게 좋던지. 특히 상쇠와 농악대들이 주고받는 구음은 광산농악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로 가락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이 지역사적 기능도 정말 하자면 많겠지만은 이 문화사적 기능이 더 중요한 그러한 농악입니다. 이는 세시풍속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이때의 마당벌비라든지 그 집안의 안택굿을 주로 하는 굿이기 때문에 민속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전통 예술이 그러하듯 농악 또한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징발로 인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갔다. 그리고 개발과 더불어 마을이 도시화되면서 농악의 맥도 끊어져 버린 것이다. 전성기를 기억하는 마을 노인들의 증언과 학계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전승되어 온 광산농악. 상수의 정득채, 설장고 고 김종회, 설북 고 서창순이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상수의 정득채가 옛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광산농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적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50에서 7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농악의 편성은 꽹과리 4명에서 6명, 장고 6에서 8명, 북 8에서 10명에
징 서너 명, 소고는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되는 앞치배와 대포수와 양반, 할미, 조리중, 각시, 참봉, 좌창, 우창, 비리쇠, 홍작삼 각각 한 명씩 잡색이라 불리는 뒤치배로 구성된다. 잡색의 숫자는 비리쇠와 홍작삼, 좌창, 우창 등을 상황에 따라 기존의 구성에서 빼기도 한다. 여기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써진 농기와 하여금 령자가 써진 영기, 그리고 태평소가 첨가되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특징과 진한 전통성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앞치배의 우두머리는 상쇠이고 뒤치배의 우두머리는 대포수이다. 오늘날에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즐기고 화합하기 위해서 농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는 앵매기, 당산제나 마을의 공동기금 마련, 모심기, 김매기, 다른 마을로부터의 요청 등 다양한 경우에 농악이 연주되었다. 광산농악의 구성은 크게 8과정으로 나뉜다. 광산농악의 건립농악은 마을의 공동경비 마련을 위해 농악대의 기량을 뽐내면서 마을로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는 문구수로부터 시작한다. 마을 입구에서 펼쳐지는 광산농악의 문구순, 문잡기, 덕성몰이, 아궁제비, 가세치기, 개인놀이의 5과정으로 구분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마을에 들어가 건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산농악 전 과정에서 최고 경지의 농악을 볼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산신에게 농악대가 왔음을 고하는 당산굿이 펼쳐진다. 먼저 진굿가락으로 입장해서 동서남북 중앙의 5방향의 덕성무리를 하는 오방진을 행한 다음 인사를 하고 이어서 짝드름과 당산신에게 자신들의 기량을 과시하는 개인놀이 후 고사를 지낸다.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당산굿을 마친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공동샘의 물이 말라버리지 않도록 샘굿을 치면 마을굿은 끝난다.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서 잡귀와 잡신을 물리치는 마당발비가 펼쳐지는데 그에 앞서 들당산굿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당발비는 먼저 농악대와 집주인이 인사굿으로 상견례를 하고 마당굿으로 지신을 달래주어 음식 대접을 받는다. 이어서 성주풀이, 중천매기, 앵매기를 불러서 모든 액을 몰아낸 후 정지굿으로 조왕신을 달래고 철용굿으로 철용신을 달래준다. 이때 각 가정마다 집주인은 쌀을 담은 소반을 놓아서 신들을 달래주는데 연주가 끝나면 그 쌀은 모두 농악대의 몫이 된다. 마당발비가 끝나면 마을을 떠나겠다는 날 당산굿으로 농악은 모두 끝이 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 대한 탐내로 별도로 날을 잡아서 판굿을 쳐줘야 한다. 판굿은 모두 19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농악대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인사를 한 후 오체질굿, 된오체질굿, 늦은 일체굿, 벙어리 3채, 벙어리 1채, 된 3채, 음맥갱, 갖은 일체까지 각종 진법을 구사한 다음 오방진을 내어 동서남북 중앙의 5방향에 덕성무리를 하고 쇠놀이와 쇠장구놀이의 구정놀이를 펼친다. 이어서 허허굿으로 원진을 하여 우동작, 좌동작, 진동작, 연봉치기, 퇴동작으로 이루어진 좌우진퇴를 하게 된다. 김매기라고도 하는 지신매기에 이어서 지신밟기, 콩동지기를 하고 용트림으로 다시 원진을 하여 개인놀이를 펼친다. 잡색들의 재담과 연국으로 구성되는 잡색놀이와 소고와 큰국, 쇠, 장구의 순서대로 집단놀이와 개인놀이가 함께 펼쳐지는데 특히
잡색들의 재담과 연극으로 구성된 도둑제비굿은 요즘 장단이나 진법 위주의 농악놀이가 음악적 요소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연희의 집단놀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어울려서 흥겹게 춤을 추고 즐기는 허튼굿과 섞음굿을 끝으로 광산농악도 막을 내린다. 우리나라 농악 가운데 호남 우도 농악 중에 건립 형태의 농악으로 지신박기 또는 이제 마당박기, 성주풀이, 판굿 등의 이제 다양한 민속 가운데 그 판굿을 주로 하는 그러한 농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산농악 가운데 이제 우도농악의 특유한 이 가락의 섬세함은 그 눈여겨 보아야 하고, 판굿 가운데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 상소의 가락에 맞추어서 신나게 즐겁게 또는 이제 그 묘기를 그 표출하는 이러한 것들을 눈여겨 본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흥겨울 것입니다. 광산농악은 그 복색에 있어서도 독특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팔곡갈이다. 광산농악의 일반적인 복색은 흰색이고 한복 바지, 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고 황색, 청색, 적색의 세 가지 색 드림을 매는데 머리에는 황색, 청색, 적색, 백색의 곡갈을 쓴다. 그러나 잡색은 그 위에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쇠잡이들은 다른 치배들이 머리에 쓰는 곡갈 대신 뻗쌍모를 단 전립을 쓰는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원래 호남 우도농악은 일명 곡갈농악이라고 할 만큼 모든 농악대원들이 곡갈을 쓰고 농악을 연주했는데 상대적으로 밋밋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뻗쌍모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광산농악의 복색은 전형적인 그 오방색 사상을 딴 복색들입니다. 황색의 드림이라든가 또 청색과 적색을 좌우로 두르는 일반 치복이 있고, 대포수나 이제 상쇄들이 입는 것만 좀 독특한데요. 상쇄인 경우 세 분들은 똑같이 입는 옷은 아니고 외가 색동저고리에 등 뒤에다가 삼색의 이 드림을 하죠. 그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구성 자체도 광산농악은 우도농악답게 특히나 잡색들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남 우도농악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광산농악의 쇠가락은 내드름에서 본가락, 매짐가락으로 연주되는데 그 과정에서 선보이는 가락의 맺고 끊음이 다른 지방보다 확실하게 구분되고 다른 가락으로 들어갈 때에는 상쇄가 세 가락의 대표 가락을 반복해서 연주하기 때문에 전환도 자연스럽고 깨끗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앞가락과 뒷가락이 항상 한 쌍으로 함께 연주되는 것이 광산농악의 또 하나의 특징이다. 광산농악의 쇠가락에는 1, 2, 3채로 모는 가락, 갖은 일채 질굿가락, 인사굿가락, 늦은 3채, 구정놀이가락, 문굿가락, 삼채매짐가락, 벙어리 일채, 가세치기가락, 발림굿가락, 짝드름, 오체질굿가락, 풍요굿가락, 진굿가락 등 60여 개에 달하는 가락이 있다. 광산농악 연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락은 채가락인데 1채, 3채, 5채, 7채 등과 같이 홀수로 세는 가락이 있는가 하면 2채, 12채와 같은 짝수가락이 있는데 주류를 이루는 가락은 홀수가락이다. 이 밖에 태평소의 선율이나 성주풀이, 중천매기, 앵매기 등과 같은 노래들과 내드름가락, 맺는가락, 신호가락 등 다른 가락에 종속되어 사용되는 가락들 또한 농악의 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쇠가락 자체가 굉장히 원가락도 중시하기지만 기교를 부린 잔가락, 복수로 치는 겹가락을 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가락을 내기 전에 반드시 구음하고 관련된 것들이 연결이 됩니다.
샘굿을 친다면 퐁퐁 쏘사라 폭폭 쏘사라 하면 구음을 내는 것이라든가 또는 문굿에서도 주인집 문 열어주소라든가 이런 그 구음과 관련된 것이 독특하죠. 특히나 광산농악에 있어서의 그 재밌는 그런 그 구정놀이 가락이라든가 또는 벙어리 삼채 같은 거 그런 가락들은 광산농이 갖고 있는 아주 만나고 멋진 그 저가락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것 그대로의 광산농악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 결과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예술성까지 인정받고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발맞춰 광산농악 보존회를 결성, 예능 보유자 상수의 정득채에 이어 김양균, 김익원으로 이어지는 전수자들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전통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유일한 예능 보유자 상수의 정득채의 고민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젊은이들에게 외면받는 광산농악을 지키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가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광산농악이 변형되지 않고 전통 그대로 후대에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하는 것이다. 광산농악의 복장과 진법, 가락의 원형을 찾아 직접 악보를 그리고 의상과 악기를 만들어서 후대에 제대로 전승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단원들 확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단원들 확보가. 지금 현재 단원이 53명 되는데 내가 희망했던 것은 84명을 확보를 해야 내가 하고 싶은 팔진법이 있어요. 팔진법이 됩니다. 84명이 돼야. 근데 84명 확보가 안 되니까 그 팔진법을 못 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광산농악이든 그 상호를 앞으로 여군역이 보존을 하고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광산농악을 12바탕 가락을 나는 정립을 해서 지금 전승을 시키고 있으니까 내 제자가 그것을 전승을 받아서 그대로 보존을 해서 전승을 하고 또 길이길이 그 가락이나 모든 것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악의 흥겨운 가락을 즐기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더욱 다양해진 즐길거리 속에서 우리의 가락은 점차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때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삶 그 자체였던 우리의 소리. 광산농악이 그 흥겨운 삶의 청취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